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세진 사주TV입니다. 어떤 학문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리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또 확립된 이론에서 이탈하는 미세한 것들도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타고난 운명을 분석하고 추정하는 사주명리학은 그 역사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학문이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과 논리적 타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과학적인 학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이 비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운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주팔자를 통해 불가항력적이고 불투명한 미래의 삶에서 나름의 지혜와 슬기로운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과 객관적인 증명을 함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고 비논리적이며 주관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기존의 정규 학문처럼 논리적 타당성만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습관이 강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잘 맞지 않는다고 실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는 현대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명리학 학인들조차도 사주를 명쾌하게 풀이하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담가에게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주에 오행이 고루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비하다고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오류가 되기 쉽지요. 특히 재성이 없으면 돈복이 없고 관성이 없으면 직업과 남편 혹은 자식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원국은 오행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주팔자는 한마디로 균형과 흐름의 상태를 보는 것인데요. 즉 음양이 얼마나 잘 균형되어 있고 흐름이 좋느냐가 운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국에 어떤 오행이 없으면 대운에서 채워지거나 허자 원리에 의해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도 있죠. 따라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사주팔자를 판단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두세 가지 오행만 있다 하더라도 흐름이 좋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크게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백호살, 괴강살, 사명살, 칠살, 천살, 역마살, 도화살 등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살을 가진 사람들이 몹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주에 드러난 살이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요. 사주에서 말하는 모든 글자는 원국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길이 되기도 하고 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이라는 글자는 다른 글자보다 파워가 더욱더 강하다는 것뿐이지요. 따라서 살이 많은 사주는 남들보다 파워풀한 사주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잘 쓰면 크게 성공하여 타의 추적을 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입신 출세한 유명인치고 살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따라서 사주에 살이 있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에게 유익하게 쓸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한 예로 형사를 잘 쓰는 사람은 의사나 판검사, 전문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잘못 쓰는 사람은 반대로 환자나 재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무기를 내가 제압하면 길이 되어 성공할 수 있지만 내가 제압당하면 흉이 됨을 알아야 하는데요. 결국 내가 가진 무서운 연장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연장에 제압당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길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흉이 변해서 길이 되고 길이 변해서 흉이 될 수도 있지요. 이때는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스스로 깨우침을 통해서 운을 바꿔줘야 합니다. 즉, 자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진솔한 상담을 통해 인생의 멘토를 정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고 빠른 개운 방법을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지요. 이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개운하는 방법이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인생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운을 바꾸려면 부단히 노력하고 깨우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고 환골탈태가 개운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주팔자를 간명하는 목적은 자신의 삶에 보다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하지요. 이것은 원국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깊이 있게 연구하든지 아니면 상담사로부터 정확하고 진솔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은 억제시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타고난 사주팔자는 엄밀히 말해서 좋고 나쁨을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이 말은 장점을 살리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단점에 몰입하는 사람은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장단점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길흉이 구분되는 것이지요. 대운의 길흉을 보아 운이 길할 때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운이 흉할 때는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매사에 수성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즉, 한겨울에는 집 밖을 나서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봄이 오면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자연의 이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일반적인 학문처럼 공식에 대입하거나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논리적인 사고로 해석하기는 어렵지요. 즉, 사주는 산수처럼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법칙을 초월하거나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과 삶의 문제를 8글자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추정하고 예측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욕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나마 동서고금을 통해 운명학으로 사주팔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신묘한 일인지요. 사주팔자를 좋은 방향으로 굳게 믿고 신봉하며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